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3941님, 김종배 씨, 올 한 해도 꿋꿋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마카, 한 살 더 먹었으니 이제 덜 막가가 되는 거죠?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덜 막가라고. 너무 막가지 말고. 네, 그럴까 했는데 약간 엑셀을 밟게 되는 말을 지금 JB가 해가지고 방송 전에 JB가 주문한 AS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뭘 해? 어제 방송 다시 보기 하신 다음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들어보니 김종배 엑스꼰대네요. 야, 그걸 바로 이야기를 하냐. 자, AS 해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즐거워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본인에 즐거워하냐고. 대해서. 아니 뭐 공감도 되고 해서 뭐가 그런 공감이 거죠. 되는데 뭐가? 뭐 공감의 근거를 한번 얘기해봐. 공감의 근거 한번 얘기해봐. 근거. 뭐 일단 나이 차이가 좀 나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만 하면 다 꼰대입니까? 아 그건 아니죠. 이건 젊은 그건 꼰대란 아닌데. 말도 있더만. 아 제가 지금 지금 방송에서 그 약간 방송 사고인데 어떤 면이 꼰대인지 설명하기 시작하면 넘어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댓글을 보면. 라떼화법 별로 안 하잖아. 아, 저한테 승질 내지 마시고요. 이거 지금 촌철님 아이디를 제가 급하게 찾느라고 못 찾았는데 저도 어제 이 댓글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 네, 그 댓글 달았던 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뭐가 그 꼰대라고 하는 건지 그 근거를 지금 바로 이런 반응이 꼰대인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그렇죠. 반응이. 아니 뭐 고치려면 뭔가 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뭐를. 요봐. 지금 물프레님이 너무 버럭한다. JSD 희동님이 지금 따지는 모습이요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칠게요. 사람다움님도 발끈하는 것이 꼰대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건가요?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전 좋겠다.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속 좁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정하는 것도. 뒤끝 장렬한다고 여러 차례. 그게 이제 본인은 되게 쿨하게 인정한다고 하시겠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내일부터 다시 방송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떨면서. 자, 오늘도 많이 춥더라고요. 네, 강원도 철원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래요. 이야, 영하 18도면 도대체. 와. 옛날에 네. 철원에서 소주병이 얼어갖고 크게 뉴스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어서 철원이 엄청 추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최저 기온이 찍힌 게 영하 18도면 느낌 온도는 한 20도, 25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서울도 많이 춥습니다. 영하 9도인데요. 느낌 온도는 한 영하 15도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론. 예. 어쨌든 따뜻한 옷차림, 모자와 장갑, 목도리 등 한껏 활용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지가 잘해야지님. 아이디가 참. 지가 잘해야지님이 촌철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새해 들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촌철은 여러분들을 뜻하는 애칭입니다. 흔히 청취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촌철님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고요. 왜 예. 촌철이냐? 촌철살인으로 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한 식구가 되셨으니 반갑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새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5분이었고 버스 번호는 146번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 10동 우체국 정류장에서 출발해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였습니다. 자, 이 시각 이 버스에는 강남 오피스촌으로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주로 탑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무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는 그 대여섯 시 전에 청소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버스 안에서 있었던 장면 잠깐 그 오디오로 함께 하시죠. 146번이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서울시에서는 여러 대를 내보내요. 7대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7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차를 10분 전에 내보내달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이거를 좀 꼭 좀 해주셔야 되겠다 했더니 이걸 결정하셨어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여기 가시는 분들의 소원. 아니, 그거는 해결됐습니다. 네,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청을 한 게 첫 차 시간을 새벽 3시 50분으로 좀
15분만 당겨달라. 아이고. 출근하는데 너무 빠듯해서 버스 내려서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15분만 당겨달라고 했고 한덕수 총리가 이 버스에 오르기 전에 오세훈 시장하고 바로 이 이야기를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추진하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버스에 올라서 청소 노동자들에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이제 버스 기사가 또 증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후속 실무 검토 작업과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던데요. 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미담이죠. 조금 전에 소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민원을 해결해줬고 소원을 풀었으니까 미담인데 한번 삐딱선을 좀 타보겠습니다. 미담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아닙니까? 첫차 시간을 새벽 3시 50분으로 앞당기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집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4시 5분이나 3시 50분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할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4시 5분이나 3시 50분이나 사람 뼈골 빠지게 하는 점에서는 똑같다. 역으로 이런 이야기도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람답게 살려면 배차 시간을 앞당길 게 아니라 출근 시간을 늦추고 배차 시간도 늦춰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이야기하고 있다고 욕먹을 게 뻔해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주 52시간제를 풀어서 더욱 유연하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이 이거인데 자 이러면 강남 오피스촌의 출근 시간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론상으로. 그러면 덩달아 청소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은 더더욱 앞당겨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3시 50분 첫 차 갖고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게 지금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학회님이 첫차 15분 앞당기는 게 무슨 소원술입니까? 그럼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다 빨라져야 하는데요.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덕수 총리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이제 통 크게 화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거 말고 하나 더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한덕수 총리의 배차 시간 조정 요청에 기꺼이 의기투합하겠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출근길 시위와 관련해서 법원이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전에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열차를 5분 늦게 출발시키면 회당 500만 원씩 물어주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장현은 이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오세훈 시장이 거부했습니다.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의 민원은 즉각 받아들이면서 법원의 조정은 단칼에 내치는 오세훈 시장의 처사. 얼핏 보면 상충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면면이 일관성이 흐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 노동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노동. 15분 먼저 출근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 노동. 그것을 위한 칼 같은 노동력 운송.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면면이 일관성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근재 님이 배차 시간 15분 앞당기면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30분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 점을 좀 꼬집어 주셨고요. 네. 한강군 님은 근무 시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어때서 투명인간처럼 일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맞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양유자 님이 노동자 잡는 정책만 나온다라고 좀 안타까움을 전해주셨는데 어제 신년 인사회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주관으로. 네네. 거기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난쏘공을 선물했다잖아요. 좋아하는 책이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다시 한번 읽으시면 조금 더 따뜻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기대를 좀 해보면서 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두 번째로 전 직원 조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회는 지난해 9월에 있었는데 이때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두 번째 열린 건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첫 번째 조회에서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철저히 리스크를 점검해달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발언을 그때 저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제도 짱돌을 다시 입에 올렸다고 합니다. 짱돌이 여기저기서 날아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짱돌이 많이 날아왔다.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 가장 놀란 게 이태원 참사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라는 격려성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밭을 갈았고 올해는 파종하고 재배를 준비할 시간이다. 좀 더 분발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좀 생각나기도 하는데 평가를 좀 해볼까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신데 네. 꼭 짱돌이라는 이런 비유적 표현을 써야 되는가? 좀 솔직히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뭐 듣는 사람의 느낌이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김칫국이라고 해야 할지 샴페인이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너무 빠르게 셀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12구 참사 관련해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수사 끝난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가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평가는 유보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넘긴 것처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 맥락이 참사 때의 대통령의 처신에 한정된 것이라면 이 또한 문제다. 왜냐?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모든 과실 책임의 최종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대통령 개인의 처신은 여기서 일부분에 불과하다. 요점을 좀 환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리스크를 하나 더 언급한 게 있는데요. 뭐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그대로 읽어드리면 힘들지만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를 함께 해야 한다. 나중에 정권 재창출할 때 경제 상황을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리스크를 상당히 강조를 한 거죠. 자, 궁금한 건 이 경제 리스크라고 하는 짱돌을 피하는 방법이 그럼 뭐였을까? 김대기 실장의 머릿속에. 이걸 뭘로 설정하고 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리스크 피하기. 김대기 비서실장의 비유를 그대로 빌리면 짱돌 피하기의 방법으로 짱돌 던지기를 선택한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리스크를 상쇄할 방법으로 기득권층의 저항을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 이건 저만의 분석이 아니라 참 많이 나오고 있는 분석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3대 개혁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이제 이게 궁금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여기서 오늘 이것과는 별개로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3대 개혁 가운데 연금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나온 속보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면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에 민간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여기서 연금 개혁의 밑그림에 합의를 했다라는 지금 보도를 내놨습니다. 더 내고 더 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현재 그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올리고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 있지 않습니까? 네. 평소 평균 소득의 이제 몇 퍼센트를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받아가느냐 요건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 42.5%인데 이것도 올려주겠다. 근데 그동안에 더 내고 덜 받는 대로 가야지 된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더 내고 더 받는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거기서 그러면 제가 그래서 몇 퍼센트로 올리고 얼마를 더 주겠다는 것인가를 봤는데 그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요 안을 연금개혁특위에 이제 던졌고 네. 일단 합의는 봤어요.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그러면 연금개혁특위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가자고 하면 그 다음에 세부안을 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디테일한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직 안 나왔다. 요 점을 전해드리는데 아무튼 더 내고 더 받도록 하겠다. 이게 뭐냐면 더 내야 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동안 강조를 해왔고 더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을 해왔던 건데요. 이걸 그냥 조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사리꽃님이 더 내고 더 받는다. 와 신이 내려왔나요?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오늘 오후에 이 안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후속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희가 시선 집중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층의 저항 이런 걸 이제 그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혁신적인 모습으로 이제 또 묘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요건 어떻게 볼지가 궁금해서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평 막걸리라고 아실 텐데요. 이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 이름이 지평주조인데 이 지평주조라는 회사가 2023년도 올해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그냥 확 일방적으로 줄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계약에 어떤 조항을 삽입을 했냐면 직전 계약 기간 중 이루어진 평가 결과를 포함해 1년 이내에 3번 이상 D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갑질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는데 2021년 6월에 어떤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냐면 7월 14일부터 막걸리 공장 출고가를 750ml는 병당 50원씩, 1.7리터는 80원씩 인상을 하는데 근데 도매점은 슈퍼나 식자재, 마트, 그다음에 식당 등에 납품하는 단가는 올리지 말고 동결하라. 이렇게 일방 통보를 했었고요. 같은 해 말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750ml는 70원, 1.7리터는 80원씩 인상을 하지만 마트나 이런 데 납품할 때는 가격을 동결하라. 또 이렇게 통보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리점한테 우리 본사에서 살 때는 올려서 받고 올려서 사는데 대리점 그 납품할 때는 가격을 유지해라. 이러면 이제 대리점주들만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병당 몇십 원씩 대리점주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갑질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갑을 관계에서 본다면 갑이 당연히 기득권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정부 이제 대처가 어떻게 나올지가 대단히 궁금한데 지평 주조 쪽에서 뭐 해명한 게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줄인 건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공급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납품가 동결 요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요청을 했을 뿐 강요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라는 이런 소식까지도 함께 전해드리겠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촌철님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평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JB타임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